매월 15일이면 은행 계좌에 들어오는 950달러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만약 5년만 더 기다렸다면 67세에 받을 수 있었던 1350달러가 평생 제 것이었을 텐데요.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빠듯한 이 돈을 보면서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가 된 김성호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35년이 되었네요. LA 한인타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문을 닫고 올해 초 소셜 시큐리티를 조기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제가 67세까지 기다렸다면 월 1350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기 수령으로 인해 30%나 깎여서 950달러만 받게 된 거예요. 한 달에 400달러, 1년이면 4800달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계산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 직원이 설명해 줬지만 당시엔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있었거든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한 계산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950달러로는 LA에서 혼자 살기도 빠듯해요. 원룸 월세가 1200달러인데 연금만으로는 집세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식당을 정리하면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버티고 있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요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돌아보곤 해요.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성급하게 조기 신청하지 않았을 텐데요. 1987년 25살의 나이로 미국 땅을 밟았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큰형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일을 시작했죠.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급은 800달러. 지금 받는 소셜연금보다도 적었어요. 그래도 그땐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보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가구점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한인교회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1989년 마침내 제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분식집을 인수한 거예요. 보증금 5,000달러에 월세 1,500달러. 지금 기준으로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지만 당시 제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를 하고 밤 10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김밥, 라면, 떡볶이 같은 간단한 메뉴로 시작했는데 손님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대학가 근처라 젊은 미국인들도 많이 찾아주었죠. 1992년 LA 폭동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가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한인타운 전체가 위축되면서 장사가 안 됐어요. 그때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단골 손님들이 힘을 내라며 격려해 주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흑인 할머니 한 분이 매일 김밥을 사러 오시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격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1993년부터는 서서히 장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도시락, 비빔밥 같은 메뉴를 추가하면서 매출이 늘었어요. 1995년에는 옆 가게까지 확장할 수 있었고 정식 한식당으로 바꿨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때였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매출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즐거웠거든요. 1997년에는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장사가 더욱 잘 됐어요. 한류 붐이 일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드라마 겨울연가가 인기를 끌던 때는 일본 관광객들이 한식을 찾아 제 식당까지 오기도 했어요. 2005년에는 직원도 5명으로 늘렸고 제법 규모 있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매년 세금 보고할 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나중에 나이 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는 몰랐어요.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2배로 내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냈어요.
직장인들은 고용주와 반반씩 내지만 자영업자는 혼자서 다 내야 하거든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정도 됐는데 소셜 시큐리티 텍스만 1만 2천 달러 넘게 냈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외식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았어요. 특히 한식당은 더 심했죠. 사람들이 비싼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먹는 걸 선호하게 됐거든요. 2010년대 들어서는 경쟁도 더 치열해졌어요. 한인타운에 새로운 식당들이 계속 생기면서 손님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트렌디한 식당들에 비해 제 식당은 점점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2015년경부터는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임대료가 2배로 뛰었습니다. 월 3,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올랐어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늘어나니까 점점 적자가 커졌습니다. 2018년에는 정말 큰 위기가 왔어요. 주방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수리하는데 3만 달러가 들었어요. 보험으로 일부는 해결했지만 나머지는 제가 부담해야 했죠. 그 무렵부터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한 결과 무릎과 허리가 말썽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 디스크와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에는 코로나19까지 터져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락다운으로 몇 달간 문을 닫아야 했어요. 테이크아웃만 허용됐지만 매출은 평소의 30%도 안 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2020년 말 결국 직원들을 모두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들이었는데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일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죠. 2021년부터는 혼자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규모를 대폭 줄이고 간단한 메뉴만 팔았습니다. 그래도 적자는 계속됐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쌌거든요. 건물주와 임대료 인하를 협상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었죠.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했는데도 정이란 게 없더라고요. 2022년 여름 마침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달했고 개인 저축까지 다 털어넣은 상태였거든요. 식당을 정리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30년 넘게 사용한 주방 기구들, 단골 손님들이 앉았던 테이블들을 처분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사진들을 떼어낼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진들 속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기념사진,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 한국에서 부모님이 방문했을 때의 사진들. 그 모든 추억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인생의 한 장이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 현실이 막막했어요. 나이는 61세, 다시 취업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죠. 그나마 식당을 정리하면서 얻은 돈이 5만 달러 정도 있었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소셜 시큐리티를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한인회에서 만난 아는 분이었는데 자기도 62세부터 받고 있다면서 추천하더라고요. 빨리 받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요. 당시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5만 달러는 얼마 가지 않을 돈이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2023년 1월 62세 생일을 맞자마자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 갔습니다. 직원이 조기 수령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솔직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30% 감액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평생 계속된다는 사실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죠. 당시 제가 67세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은 월 1,350달러였어요. 35년간 꾸준히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냈고 특히 사업이 잘 되던 시기에는 맥시멈 금액까지 냈거든요. 하지만 62세에 조기 신청하면 30%가 깎여서 950달러만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950달러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월세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나머지 생활비는 저축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 연금을 받았을 때는 기뻤어요. 정말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걱정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950달러로는 LA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룸 월세가 1200달러인데 연금으로는 집세도 못 내는 거예요. 나머지 생활비는 모두 저축해서 나가야 했고 저축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 상승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 모든 게 비싸졌거든요. 식료품비, 의료비, 공과금 모든 게 올랐는데 연금은 그대로였어요. 2024년에 생활비 조정으로 조금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됐어요. 67세까지 기다렸다면 월 1350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월 400달러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차이가 평생 계속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90세까지 산다면 28년간 매월 400달러씩 덜 받는 거예요. 총 13만 4,400달러의 손실입니다.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성급한 결정 때문에 잃은 거죠. 밤마다 이런 계산을 하면서 잠을 못 이뤘어요. 왜 그때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누군가에게 제대로 상담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화가 났던 것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한인회에서 만난 그분도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 같았고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이해하지 못한 제 탓도 있지만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인터넷으로 뒤늦게 알아보니 소셜 시큐리티 수령 시기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가능하면 67세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하고 있었어요.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기 수령은 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식당 정리해서 얻은 5만 달러로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성급했던 거죠. 더 속상한 것은 주변에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인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62세에 조기 신청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모두들 나중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A 같은 곳에서는 생활비가 비싸서 950달러로는 절대 생활할 수 없어요. 결국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나이 때문에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일밖에 할 수 없었죠. 저도 작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한인마트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5달러를 받으니까 주당 180달러, 월 720달러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겨요. 연금과 합치면 월 167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빠듯해요. 월세 1200달러를 내고 나면 470달러밖에 안 남거든요. 식비, 교통비, 의료비, 전화비 등을 생각하면 부족해요. 결국 저축을 조금씩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건강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들 텐데 현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메디케어에 가입하긴 했지만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에요. 30년 넘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빨리 바닥날 줄은 몰랐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왔는데 노년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이미 선택한 일이고 이제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다른 길을 찾아보고 있기도 해요. 한인마트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경험 많은 직원에 대한 수요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음식 관련 일자리를 더 찾아볼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제가 겪은 실수를 다른 분들이 반복하지 않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인회에서 만나는 후배들에게는 꼭 조언해 드리고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가능하면 67세까지 기다리라고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자영업자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2배로 내니까 그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도 많거든요. 조기 신청해서 30% 깎이는 게 정말 아깝다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책자라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인들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 가이드 같은 거요. 언어 장벽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비록 월 950달러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는 게 낫죠.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있어요.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사람들과 만나면서 활력을 얻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갖려고 노력해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려고 해요. 한국에 계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연금도 훨씬 적고 더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5년 후에 67세가 되면 저도 메디케어 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겠죠. 또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고 싶어요. 소셜 시큐리티 수령하면서도 일정 금액까지는 일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젊은 한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것,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들과 서로 도우며 사는 것, 이런 것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네요. 물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요즘 한인 시니어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한인회관에서 만나는데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로만 생활하는 분들,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모두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안고 살고 계세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위로가 돼요. 저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김씨 아저씨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다른 분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분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함께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수업을 들었어요. 한인회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참가비도 거의 무료였죠. 30년 넘게 식당을 했지만 전통 방식으로 김치 담그는 법은 처음 배웠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걸 직접 배웠을 텐데 이제야 배우게 되네요. 그 수업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인상 깊었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혼자서 김치를 20폭이나 담그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분들과 나눠 드신다면서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한인마트에서 일하면서 새로 이민 온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소셜 시큐리티 신청하는 방법, 세금 보고하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요. 35년 전 제가 그랬듯이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우니까요. 특히 젊은 한인 부부들을 만나면 꼭 은퇴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401k 적립하고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 두세요라고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죠. 한 분은 제 조언을 듣고 재정 플래너를 만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30대 초반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유튜브도 보기 시작했어요. 한인 시니어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꽤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은퇴 생활하는 이야기, 절약하며 사는 노하우, 건강관리법 같은 내용들이요.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있어요. 70세에 소셜 시큐리티 $700로만 생활하시는 할아버지인데 매일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시고 정말 활기차게 사세요. 돈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영상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저는 $950 받으면서도 불만이었는데 $700로도 만족하며 사시는 분이 있구나 싶었죠.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특히 큰 지출이 있을 때나 다른 분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요.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62세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하죠. 건강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몸이 편해졌거든요.
식당 할 때는 항상 피곤했는데 지금은 밤에 잠도 잘 와요.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보다 즐거워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재미가 있고 젊은 직원들에게서 활기도 받고요. 무엇보다 제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아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70세까지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서도 일정 금액까지는 일할 수 있거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일을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다녀오고 싶어요. 35년 만에 고향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많은 돈은 없지만 조금씩 모아서 여행비를 마련해 볼 계획이에요. 무엇보다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비록 제가 원하는 만큼 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려고 해요. 미국에 온 지 35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물론 소셜 시큐리티 조기 신청은 아직도 아쉽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제 인생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젊었을 때 꿈꾸던 아메리칸 드림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법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이제 남은 인생은 좀 더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소셜 시큐리티 수령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가능하면 67세까지 기다리시고 정 어려우시면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겪은 후회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비록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길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지만 조금씩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950짜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니까 소중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